어쨌든 뭐 그때 3일 전? 예, 어쨌든 이제 그때 당시 당으로 이제 제보가 예. 들어왔죠. 예. 이 국정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이제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의 당직자들하고 의원들이 출동을 해서 그 장소를 누가 제보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이제 국정원 내부 직원. 예, 뭐 이제 내부 고발자나 전직 내부 고발자나 이런 분들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제보가 있어서 이제 덮쳤던 것이고, 근데 이제 그 현장을 조사하고 다 해야 되는데 안에서 이제 잠금으로서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없었죠. 셀프 감금. 예, 그리고 뭐 경찰도 와서 돌아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예. 이제 묻힌 사건이죠. 예. 묻힌 사건. 그런데 3일 이걸 수사한 경찰이 3일 앞두고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국정원 대선 그 대선 개입과 무관하다. 예, 그것도 밤 11시에. 그러니까 밤 11시에 뭐 그런 뭐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 시점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다시 그 발표 이후로 다시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만큼 국정원 댓글 사건, 이거는 이제 지난 대선의 그 정당성 내지는 박근혜 정권의 출범의 정통성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나중에 재밌는 여론조사가 돼요. 2013년인가 그때 이제 그 댓글 개입 뭐 이게 문제가 될 때 만일 그때 국정원 대선 댓글 이것이 대선에 관여한 댓글 활동이었다라고 했으면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찍겠냐라고 이런 여론조사를 한번 하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 찍었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때 한 30%인가가? 그럼요. 그럼 안 찍겠다. 안 찍겠다 하죠. 예. 만약에 그때 이게 진실이 밝혀졌다면은,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던 3.15 부정선거보다도 더 큰 문제죠, 사실은. 윤석열 당시 수사 검사를 했잖아요. 부정검사로 얘기하면 3.15 부정선거로 얘기하면 3.15 부정선거를 뛰어넘는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여론 조작을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고 3.15 부정선거는 어쨌든 그 투표소의 투표함에 함을 교체한 거고요. 교체를 하거나 미리 이제 특정 후보를 찍은 표를 좀 갖다 넣거나 이렇게 해서 조작을 한 거고 그런 건데 이거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선거 여론 조작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부정선거의 큰 전형이죠. 근데 이게 덮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국정원장 또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 그때 다 수사되지 못했고 가려지고 은폐됐던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조사가 필요하고 국정원 내부적으로 만약에 그 조사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손수호 변호사님, 이게 지금 2012년 사건이기 때문에 5년 전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 아니에요. 네. 공소시효는 다 지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선 댓글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면? 글쎄요. 이게 변호사가 글쎄요 그러면 아니 이게 지금 밝혀진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있겠느냐, 실제로 처벌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 좀 의문이고요. 하지만 이게 지금 국정원에서 국정원 개혁의 동력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국정원 내부에서 누가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밝혀낼 의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원세훈 원장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이미 기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한참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의문이지만 제 생각은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직접적인 연관을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기타 내부에서 국정원에서 누군가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안에서 그때 그런 행위를 했던 그 국정원 직원이 현재도 있다면 국정원이 지금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이고 또 과거에 지시를 받았든 자발적으로 나섰든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한 국정원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고 과연 국정원 개혁이 가능하겠느냐 또는 그걸 국정원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수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전에 국정원 내부의 어떤 감찰이나 진상 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어떤 명명백백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관여했는지 도대체 누가 지시를 했고 누가 수행을 한 것인지를 밝혀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아주 소극적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서만 드러나고 있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그걸 공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문제를 재수사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자의 국내 정치에 깊게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의 잘못된 행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치자라고 하는 의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부분을 완벽하게 단절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이게 사실은 국정원의 원 모태가 중앙정부부 아닙니까? 중앙정부부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바로 만드는 게 중앙정보부거든요. 그때 중앙정보부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정치를 개입하기 위해서 사실상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화당 창당이라든지 뭐 쭉 이후에 선거에 중앙정보부가 개입 안 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전두환 정권 들어서서 이걸 국가안전기획부로 바꾸고 또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으로 바꾸고 했지만 태생에서 나타났던 국내 정치 개입, 공작 정치, 뭐 조작 정치, 용공 조작 이런 것들이 뭐 빼여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개혁이라는 게 쉽지 않다. 그 전통이 어쨌든 뭐 참여정부나 이런 데서 많이 노력을 하고 없앴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기 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마지막에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후보 사이에 밀락이 있었다는 소문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정권 창출을 위한 뭐 물론 구체적인 증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런 설들이 그때 많았고 그런 설에 따라서 어쨌든 유추해 보면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은 명약관여한 사실이 아닌가. 또 실제 수사에서 그 일부분이 많이 드러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 관련돼서 공소시효는 끝이 났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정원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수두룩한에 국정원 안에 아직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내부 징계든 아니면 법 위반으로 처분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남아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고 기자님, 고 기자님이 기자시죠? 예. 예. 의심스럽습니까? 아니, 이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쭉 들으니까 네. 결국 국정원이, 우리 일반의 국민의 의혹은 국정원의 대선 댓글 개입했다. 그렇게 믿는 국민들이 이제 뭐 한 열에 7, 8명 될 텐데. 그럼 이제 그거는, 9명. 예? 열에 9명까지 되나요? 조금 올라갔네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문제를 갖고 가장 핵심 책임자인 원세훈 국정원장이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근데 문제는 원세훈 원장이 만약에 지시를 했으면 독단으로 했을까요? 저는 이제 이 재판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조직 규모였냐도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고 그리고 예. 뭐 그 팀에서 했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상당히 큰 규모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편제에 어느 정도 사람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도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정보 사정기관 적폐가 어떤 식으로 쌓여 있는지 그걸 단적으로 더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법부까지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법은 저촉되나 공직선거법은 저촉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1심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그거는 정말 일반 국민의 법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보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때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지 맞는 것인데 어떻게 국정원법을 어긋나는데 공직선거법이 어긋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뒤에 이 관련 수사에 대해서 이제 검찰 적폐가 쌓여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팀장이나 예. 이제 수사팀이 당시 해체되고 그런. 근데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서부터 국장서부터 와서 실질적으로 국정원장까지 했고, 예.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뭐 서울시장 국장 시절에 혼자 밥을 먹는다 그래서 별명 원따로라 그랬잖아요. 네. 혼자 밥 먹는다 그래갖고. 야,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이제 명예훼손에 또 두렵지가 않은 게, 그쪽에 힘이 빠지니까. 별로 두렵지가 않는데, 원따로라고 하는 별명 들어보셨죠? 예, 예. 예, 왜 못 들은 것처럼 피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국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이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 거기까지 규명한다면 예. 그러면 이제 정말 엄청난 일이 되겠는데 예. 사실은 이제 좀 거기까지는 제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좀 다른 건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박원순 시장 제안 문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이제 관련된 그 추국장 그분이 이제 관련 문건 관련해서 나중에 폭로가 돼서 2011년에 만들었던 문건인데 2013년에 폭로가 돼서 이제 좌천이 됐었는데 2014년에 다시 이분이
국장으로 국내 정보 관련해서 중요한 자리에 가고 그다음에 그 뒤에 또 어떤 일련의 역할을 한 부분들이 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던 시스템을 박근혜 정부에서 뭐랄까 그걸 진화라고 표현하기는 좀 제가 좀 겸연쩍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승계해서. 아주 더 지저분해졌죠. 그러니까 뭐 어버이 연합을 활용하거나 이런 예. 방법으로 가는 것들은 더 해졌던 것 같습니다. 허성무 비서관님. 네. 2012년 9월로 기억하는데 9월 11일인가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독대를 하고 그렇습니다. 당에서 그때 발표한 문건을 봤더니 그 이후에 댓글이 2배가량으로 급증하는 시점이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둘이 독대 과정에서 뭔가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에게 언지를 준 거 아니냐. 네. 바로 그 점이죠. 예, 이런 것까지도 조사가 확대되지 않을까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거기까지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느 지점이 있잖아요. 사실은 최종 목표는 거기까지 하면 국민들이 다 시원하겠죠.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 실제 현 정부가 그 정도까지 해낼 수 있을지는 저도 뭐 약간의 의심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 운영이라는 것이 전 정부의 뭐 잘못들을 다 파헤치고 징벌하는 것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러려면 어떤 동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민심은 또 이렇게 조변 습계화처럼 또 움직인단 말이에요. 잘못하는 순간에 정치 보복으로 비치는 순간에 민심이 또 덜 끓게 되고 이러면 동력을 잃게 돼서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있습니다만은 예.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것들은 이 의심이 갔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실체,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는 한번 밝혀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 시점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는가 하면은 이번에 지난 가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다음 정권은 내가 반드시 새로 창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한 적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서 반경을 둬야 한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이제 했었고. 중간에 뭐 엉망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정권을 창출해본 경험이 이명박 전 정권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창출하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했냐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또 부인해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뭐 안 했는데 뭐 또 했다 가겠습니까? 네. 누군가가 듣고 다 흘린 이야기지 그냥 지어내서 만들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예. 뭐 그런 미루어서 짐작입니다만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표현 자체가 과거 방금 말씀하시는 2012년 그해 9월 가을에 초에. 있었던 예. 그 두 사람의 만남에 많은 의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차후에 정권이 수립됐을 때 나는 봐주고 대신에 나는 너의 정권을 만들어주고 이런 미락이 있었을 거라는 게 뭐 그때도 바닥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손을 들여다봐야만 국정원 개혁의 원점서부터 시작이 가능할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우리가 쉽지 않다고 보는 거는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긴 한데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서 조금 힘이 빠지게 되고 위험에 봉착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명박 전 정부를 쳐서 동력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국면 전환을 할 것이다. 예측을 우리가 많이 했죠. 예. 많이 했는데 안 하더라고. 그죠? 그 안 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4대강도 뭐 이렇게 감사를 했지만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정권 창출 과정에서 서로의 약점을 주고받았구나. 거래를 했구나 하는 그런 의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국정원 개혁이 시작이 되면 그리고 대선 댓글 개입 문제를 들여다보면 여기에 일란성 쌍둥이처럼 움직이고 있는 군 사이버 사령부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에 근무했던 분이 국정원에서 근무하고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니 뭐 그런 등등의 예산이 사이버 사령부로 흘러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사이버 사령부까지도 같이 묶어 국정원 개혁 문제가 아니고 어찌 보면 국방부 장관까지 같이 묶어서 군 사이버 사령부가 그때 무슨 짓을 했는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또 실제로 국가기관이 이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고 누군가 한쪽의 편을 들어서 이제 공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댓글 하나 두 개는 뭐 우스워 보일지 몰라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적절한 타이밍에 굉장히 그 국고를 써가면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진상이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전에 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4대강 관련해서 박근혜 정권 하에서 감사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결론이 총체적 부실이다였습니다. 2013년 1월 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나왔어요. 네.
총체적으로 부실한 수실 악화, 부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그 후에 직접적인 조치는 없었어요. 조치가 없었습니다. 예.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겠느냐?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돌아가라. 네. 이 정권 간에 무언가 명시적이든 그렇지 않든 미략 내지는 공감대 형성 정도는 충분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또 그리고 또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해서 힘이 상당히 강한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비춰져서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뭐 가정입니다만 예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또 그 측근들이 4대강 뭐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정말 하나하나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렇다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네? 그렇다면은 대선 관련된 것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예. 뭐 이번 정권에서 못한다? 글쎄요,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고재열 기자님.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전 정권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건데 자칫 잘못한 보복 아니냐. 근데 요 문제는 좀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서훈 국정원장이 만약에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자체 조사, 자체 감사거든요. 예. 예를 들어 그 검찰이 국정원에 뭐 했는지 들어가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 되는 걸 뽑아내고 또 어느 선까지 갈 것이냐라고 하면서 수사를 하면서 마치 그 피의자,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겠다.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 이건 전 정권하고 반드시 연관을 시켜봐야 되나요? 이거 보복인가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일단은 지금 서훈 국정원장 체제에서는 정상화까지니까 예. 정상화까지니까 근데 조직 안의 문제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부분을 이제 자체 조사해서 이 정도 이렇게 풀어나겠다는 이제 그런 식이니까 이 정도는 사실은 이제 정치 보복으로 보기에는 가장 소극적인 행위죠. 사실은 국정원에 대해서는 검찰 이상으로 문제가 드러났던 조직이기 때문에 개혁의 로드맵이 나오고 그리고 제도 개혁으로 사실은 그런 안이 나와야 됩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 공수처 신설이나 그리고 검경 수사권 분리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원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정상화까지밖에 아직 안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갖는 문제의식은 그럼 국정원 만약에 지금 정상하더라도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또 비정상화가 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지금의 현재 상황. 시스템을 바꿔놔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이런 문제에 됐을 때 그동안에 검찰이 수사를 미온적으로 해버리면은 이게 흐지부지 돼버렸고 그런데 이거를 되돌릴 정상화하는 건 시스템의 문제인데 여기까지는 아직 좀 로드맵이 안 나와요. 그 부분 좀 아쉽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제가 초기에 조금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이제 반드시 인적 청산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지금 선거법으로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국정원법상에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거기에 따른 처벌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다시는 그렇게 정치 개입했던 사람들은 뒤가 좋지 않더라 하는 교훈이 생겨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되죠. 그리고 결과를 발표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 시점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다시 그 발표 이후로 다시 역전이 역전이 되는 그런 예.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만큼 국정원 댓글 사건 예. 이거는 이제 지난 대선의 그 정당성 내지는 박근혜 정권의 출범의 정통성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나중에 재밌는 여론조사가 돼요. 2013년인가 그때 이제 그 댓글 개입 이게 문제가 될 때 만일 그때 국정원 대선 댓글 이것이 대선에 관여한 댓글 활동이었다라고 했으면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찍겠냐라고 이런 여론조사를 한번 하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 찍었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때 한 30%인가가? 그럼요. 그럼 안 찍겠다. 안 찍겠다 하죠. 예. 만약에 그때 이게 진실이 밝혀졌다면은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던 3.15 부정선거보다도 더 큰 문제죠, 사실은. 윤석열 당시 수사 검사를 했잖아요. 부정검사로 얘기하면 3.15 부정선거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면? 글쎄요, 이게 변호사가 글쎄요 그러면 아니 이게 지금 밝혀진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있겠느냐, 실제로 처벌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 좀 의문이고요. 하지만 이게 지금 국정원에서 국정원 개혁의 동력으로 네, 쓸 수가 있겠네요. 국정원 내부에서
누가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밝혀낼 의무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원세훈 원장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거기에는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이미 기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한참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의문이지만 제 생각은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직접적인 연관을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기타 내부에서 국정원에서 누군가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안에서 그때 그런 행위를 했던 그 국정원 직원이 현재도 있다면 예. 국정원이 국정원이 지금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이고 예. 또 과거에 지시를 받았든 자발적으로 나섰든 국내 3.15 부정선거를 뛰어넘는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 그야말로 여론 조작을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고 3.15 부정선거는 어쨌든 그 투표소의 투표함에 함을 교체한 거고요. 교체를 하거나 미리 이제 특정 후보를 찍은 표를 좀 갖다 넣거나 이렇게 해서 조작을 한 거고 그런 건데 이거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선거 여론 조작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부정선거의 큰 전형이죠. 근데 이게 덮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국정원장 또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 그때 예. 다 수사되지 못했고 가려지고 은폐됐던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조사가 필요하고 국정원 내부적으로 만약에 그 조사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손수호 변호사님, 네. 이게 지금 2012년 사건이기 때문에 5년 전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선거사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 아니에요. 네. 공소시효는 다 지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선 댓글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 개입을 한 국정원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고 과연 국정원 개혁이 가능하겠느냐 또는 그걸 국정원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수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전에 국정원 내부의 어떤 감찰이나 진상 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어떤 명명백백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관여했는지 도대체 누가 지시를 했고 누가 수행을 한 것인지를 밝혀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아주 소극적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서만 드러나고 있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그걸 공개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문제를 재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자의 국내 정치에 깊게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의 잘못된 행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치자라고 하는 의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부분을 완벽하게 단절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이게 사실은 국정원의 원모태 어쨌든 뭐 그때 3일 전? 예, 어쨌든 이제 그때 당시 당으로 이제 제보가 예. 들어왔죠. 예. 이 국정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이제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의 당직자들하고 의원들이 출동을 해서 그 장소를 누가 제보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이제 국정원 내부 직원. 예, 뭐 이제 내부 고발자나 예. 전직 내부 고발자나 이런 분들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제보가 있어서 이제 덮쳤던 것이고, 근데 이제 그 현장을 조사하고 다 해야 되는데 안에서 이제 잠금으로서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없었고. 셀프 감금. 예, 그리고 뭐 경찰도 와서 돌아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예. 이제 묻힌 사건이죠. 예. 묻힌 사건. 그런데 3일 이걸 수사한 경찰이 3일 앞두고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국정원 대선 그 대선 개입과 무관하다. 예, 그것도 밤 11시에. 그러니까 밤 11시에 뭐 그런 뭐 수사